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벌써부터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2부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자리하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부터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소폭 내리면서 장 출발을 했죠. 한 1포인트 조정받은 2044로 출발을 했고요.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2050포인트 가까이 올랐었는데 지금 또 1포인트 상승한 2046까지 상승폭을 다소 줄인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사상 신고가를 찍었던 삼성전자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을 막고 있기는 한데 크게 하락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 0.2% 정도 하락한 124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FTA 발효가 영시를 기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현대기아차 오늘 그래도 비교적 강한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1% 남짓 오르고요. 반면에 기아차는 한 0.1% 정도 소폭 눌립니다. 현대모비스가 1.7%나 강한데요. 29만 8천 원 선, 이제 30만 원 선 눈앞에 둔 상황이고요. 그 밖에 현대중공업, LG화학, 신한지주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한 1% 강하게 하락이고요. 29,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LG전자가 강하군요. 1.2% 강세 94,200원 거래가 되고요. LG가 당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OL이 0.8% 하락한 12만 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0.2% 빠지는 등 정유주는 오늘 좀 눌리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좀 더 살펴보면 삼성물산이 0.6% 소폭 오르고 있고요. 롯데쇼핑도 1% 이상 강세 보이면서 시장 대비 또 상승폭이 큽니다. 현대건설도 1% 이상 오르면서 대형 건설주들에도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한 1포인트 정도 상승한 540선에서 출발이 됐고요. 지금도 현재 540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1% 남짓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38,200원 선을 회복을 한 상태고요. 어제 보합권 마감이 됐던 CJ 옥쇼핑은 1% 하락하면서 28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이 최근에 강하네요. 어제 3.6% 급등한 이후로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더 오르고요. 포스코 ICT도 오늘 4.3%나 급등하면서 8,9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렌터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세인데요. CJ ENM이 1%대로 오르면서 3만 1,000원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 밖의 종목들이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SFA와 골프존이 한 1%대로 조정이 나오고요. 반면에 CJ는 1% 상승, SM이 플러스 2%, 안철수 연구소는 7%나 오르면서 86,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1.7% 강세 보이면서 53,300원 회복을 했고요. 성우하이텍도 1% 이상 오르고 있고 성광밴드도 1.8% 플러스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부터 봐드렸고요. 이번에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유가증권 시장부터 봐주십시오. 일단은 환율이 최근에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엔이라든지 지금 원화가 상대적인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1,130원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워낙 강세 수혜주,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같은 항공주가 일단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최근에는 뭐 자동차 흐름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는 1%대 상승, 기아차 같은 경우나 현대모비스 일단은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 근데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항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73,000원에 대한 안착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되는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품주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든지 최근에는 지금 환율이 다시 한번 좀 상승 쪽으로 좀 돌아서면서 일단 어느 정도 수출주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글로벌 MS를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철강 업종이 가장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금값이 좀 급락을 했죠. 은값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따라서 2%대 지금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포스코를 제외한 뭐 현대제철, 동국제강도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이 일단은 상당히 좀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바닥 확인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LG관리 그룹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 내외 그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합권, 약보합권 쭉 왔다 갔다 하는데 힘은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이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G노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 LG노텍 같은 경우는 조정이 한 1,000원 정도, 그러니까 소폭의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상승했다는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지금 현대중공업도 일단 소폭의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워낙 좀 급등을 했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시장을 좀 주도했던 업종이 조선업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차익 매도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매도가 강하기보다는 일단은 매수세가 적은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화학업종 일단 소폭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이나 하나케미칼, SO일 같은 경우는 약보합, SK이노베이션도 좀 약보합세를 좀 띄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어느 정도 좀 하락세가 조금 제한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을 지표로 삼으셔가지고 LG화학 같은 경우가 37만 5천 원 구간, 그러니까 37만 5천 원에서 38만 원 구간이 좀 양호하게 좀 지지가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지고 나서 뭐 기술적인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학업종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급등에 따른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신한지주, KB금융, 우리금융, 기업은행 상당히 좀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이 좀 지금 어느 정도 좀 제약을 좀 받고 있을 뿐이지 흐름 자체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거 좀 반드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지만은 기존의 물량은 충분히 홀딩하실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에 있다라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OCI 같은 지금 태양광 업체들이 상당히 좀 흐름이 좋지가 않죠. 특히 이제 OCI가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폴리실리콘 값이 30달러를 좀 깼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값이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최대 지금 피해주겠죠. OCI 같은 경우는 3%대 좀 급락에 나오는 만큼 전저점에 대한 이탈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물론 뛰어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닥을 그러니까 쉽게 지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우려가 크기 때문에 61선에 대한 이탈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어저께 지금 형성됐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아마 오늘 지금 매도 거래량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1선 이탈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서 121선이 추가적으로 이탈이 좀 나온다면은 20만 원대 초반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섣불리 일단은 매도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서 오후장에 좀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겠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일단 좀 자제를 하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61선이 이탈하는 걸 확인하신 뒤에 대응하셔도 좀 늦지는 않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전체를 본다라면은 역시나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지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는 건데, 일단은 프로그램 쪽에서 상당히 좀 매수가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현물 매수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 오늘 같은 경우는 투신이 매도세를 좀 확대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고점 돌파에 따른 차익 매도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한 번에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매무수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지수상으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202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코스닥 흐름 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코스닥 시장이 조금 코스피 시장부터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코스피 시장이 지금 이제 방금 좀 하락 전환을 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그보다 조금 더 0.2% 뭐 보합권 수준에서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시장과 조금 연동이 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만약에 코스피 시장이 지금 현재 하락 전환을 했는데 만약에 코스피 시장이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도 이런 하락 흐름을 좀 피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코스닥 시장도 자체적인 어떤 호재가 대선 테마라든지 이런 테마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과 조금 연동하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545포인트에서 550포인트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들도 계속해서 유효한 관점이라고 한번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한 259억 정도 매수에 나서면서 조금 시장을 방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지만 조금 역부족인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그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들이 49억 그리고 기관들이 14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보다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지금 현재 6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아무래도 조금은 두 주체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강력하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인 쪽 수급을 계속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번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뭐 셀트리온이 0.79% 그리고 CJENM이 1.8%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0.98% 그리고 다음이 1.18% 정도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CJENM 같은 경우에 오늘 뭐 그 4개 정도의 자회사 케이블 업체들이죠. 케이블 업체들이랑 매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1.9%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추세를 돌리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CJENM의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3만 원과 3만1,000원 전후 사이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는 흐름만 나오고 있지 특이한 어떤 동향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런 단기적인 호재일 뿐이지 좀 중장기적으로는 추세를 돌리기에는 좀 버겁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자, 아래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포스코 ICT가 3.7%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 작년에 수주가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받았던 수주가 올해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매출 그리고 실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과 그리고 인도 제철소에서 수주 받았던 이런 물량들이 한 70%가 올해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실적 모멘텀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예. 자, 오성 LST가 3% 정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CI가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OCI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태양광 관련주들도 동반적인 약세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덧붙여 보고 싶고요. 자, 우측 편도 한번 같이 보게 된다면 실리콘웍스가 2.5% 그리고 CJ는 2%, 그 아래쪽으로 이오테크닉스가 한번 3.1% 그리고 서부 T&D가 2.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테마들도 한번 특징 종목이란지 테마 한번 살펴본다면 특징 테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세종시 테마죠. 세종시 테마인데 세종시 후보로 지금 현재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유력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세종시 테마가 한번 들썩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영보학이 12% 정도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롬파스트가 지금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종목도 살펴본다면 대주산업이라는 종목도 현재 13.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정도 흐름이라면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진입할 가능성도 상당히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종목 같은 경우에 사람인 HR이라는 종목이 현재 9%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종목 같은 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가 어저께 조금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9%, 8%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다시 한번 투기성 어떤 그 매수 세력이 좀 다시 한번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바른소리라는 종목이 마찬가지로 조금은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당에서 무상교육 재원 확대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 재원을 한 15조 8천억 정도 확대를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구업체인 바른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안철수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7%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선 테마이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어떤 정부 정책 테마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시장 흐름 봤고요. 잠시 후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열투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오늘 오인의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단기 조정을 대비해서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 하셨는데 주식 비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께서는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차별화된 종목들을 공략해보자 하셨고요.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그리고 또 솔로몬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의 의견이 같은데요. 지수가 다소 쉴 것이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먼저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쉬어가는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국내 증시 고요한 흐름이 예상된다 하셨습니다. 자,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해외 증시 호조로 증시는 추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인의 전문가께서 종목을 그대로 홀딩을 하시는데요. 먼저 박성윤 연구원 포트입니다. 총 5가지 종목이 있고요.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률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NC소프트와 대한항공 모두투어가 매수가 대비해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요. 강원랜더 하이닉스는 매수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재민 팀장 포트폴리오 보죠. 3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주식 비중이 75%신데요. 세 종목이 일제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윈이 11%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현대산업 역시 플러스 8% 수익입니다. 신용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한 종목 있으신데요. 주식 비중이 10%시고요. SK입니다. 수익은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 정도가 낮고 현금을 90%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채용 대리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두 종목이 있는데요. 두 종목이 모두 이제 수익을 내주고 있군요. 유진기업이 1.3%, DNA 링크가 최근에 매수가 됐었는데요. 1.7%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4종목이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4종목이 모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일콘텐트리가 12.5% 수익을 기록하면서 포트 내 종목 중에서는 수익률 1위를 기록 중이고요. 그 밖에 덕산하이메탈, 제일모직이 각각 5%, 6%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정영훈 연구원의 제이콘텐트리가 12.5% 수익을 내면서 1위에 올라왔고요. 어제 1위와 2위 차지했던 박재민 팀장님의 종목들이 2위와 3위로 밀렸습니다. 삼성테크윈, 현대산업이 랭크가 되어 있고요. 정영훈 전문가 4위와 5위에도 제일모직, 덕산하이메탈 올리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 209% 수익 쌓여 있고요. 신용 전문가가 46%, 박성윤 전문가 수익이 지금 3위로 올라왔는데요. 누적 수익률 10.5%가 됐습니다. 예, 오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봤고요.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채용 대리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또 포트 전략 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증시 추가 상승 기대감을 내비쳐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예, 요즘 증시가 등락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이번 주 내의 추세 자체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해외 증시가 최근 들어서 여러모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매도를 일관했던 외국인이 다시 증시에 구원 투소가 되었고요. 3일 연속 지수 상승이 이어지면서 어제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작년 8월 급락장의 낙폭을 대부분 만회한 모습입니다. 예, 역시 상승의 배경은 뉴욕 증시의 강세인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호조와 고용시장 회복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경기 회복을 가장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역시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2008년 5월 이후 최고치고 나스닥 지수도 11년 만에 3,000선을 넘었기 때문에 해외 증시에 민감한 국내 코스피 역시 순조로운 상승세를 당분간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리스크는 유가인데요. 유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면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최근 상승의 주도주인 IT와 은행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지수 자체의 움직임은 특별히 없었지만 수급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거래소에 비해서 투자 심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코스닥 시장인데요. 투자 심리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주도 테마와 주도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다 할 주도 테마와 주도주가 없고요. 특히 3월에는 부실한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불량하거나 자본 잠식 그리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은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중소형주들은 4월 달에 다시 트레이딩 전략으로 나서고 3월에는 잠시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쉬는 것이 투자라는 격언이 있고 그 격언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코스닥은 관망 장세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용 대리님 포트폴리오 종목을 볼 텐데요. 최근에 들어간 DNA 링크도 봐주시고 또 최근에 또 수익을 많이 냈다가 줄었는데 유진기업도 함께 언급해 주십시오. 네, 포트폴리오 확인하겠습니다. 유진기업을 4,105원에 40% 매수를 했고요. 매입한 가격보다는 소폭 수익이 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이마트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주가가 급반등할 수 있는데요. 언제라도 최근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악재가 불려져서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재임에는 틀림없지만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그런 정도의 그런 메가톤급 악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하이마트의 자산 가치를 감안하면 수익을 꼭 내고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5,000원, 손절가는 3,500원입니다. 네, DNA 링크 어제 14,400원에 30%를 편입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정치 화두가 무상의료입니다. 무상의료가 실시되면 건강검진 분야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유전자 비즈니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호재가 있어야지 주식은 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는 등 길고 지루한 조정을 거치고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와 함께 시장 흐름 봤고요.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19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각 특징주까지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주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자세한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아쉽게도 하락 반전했습니다. 좀 숨 고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0.19% 상승한 2045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보이고 있는데요. 45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코스피 지수 상승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기관이 343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동안 코스피보다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540선이 무너지면서 전일 대비 0.58% 상승한 539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순매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79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기관은 외국인이 사는 것보다 조금 덜 사면서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보시겠습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로 원화 환율이 이틀째 오름세인데요. FOMC에서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오르면 환율 오름폭은 좀 주춤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의 강한 상승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품주 현대모비스가 1.7%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LG화학은 0.13% 정도 빠지고 있네요. 하이닉스도 1.5% 빠지면서 3만 원대 가까이 갔었는데 29,1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량주는 1% 상승하고 있고 KB금융은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은 0.53% 상승했습니다. CJ 우쇼핑은 1.12% 상승했는데요. 최근 상승하다가 어제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오늘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눈에 띄는데요. 거의 4%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계열사가 좋은 모습입니다. CJENM도 1.8% 상승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하락세 이어갔는데 다시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FA가 2.2%나 밀려났습니다.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포스코 캠텍 역시 0.4% 상승 보이면서 포스코 계열사 좋은 모습입니다. CJ는 2.1%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미 FTA 발효로 완성차 업체, 특히 현대차 3인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8% 상승했고 기아차는 0.1%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1.5% 상승한 모습입니다. 해운주가 한미 FTA 발효로 강세 보였는데요. 지금은 조금 미미합니다. 한진해운은 2.2% 상승했고 STX 페노션은 또 2.6%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좋은 모습인데요. 포스코 ICT는 4.08% 상승하면서 8,930원, 포스코 캠텍도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포스코도 0.7% 상승하면서 40만 원대 다시 회복했습니다. 세종시 후보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프람파스트는 상한가 기록했고 대주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보화학도 상한가 기록하고 거의 대부분 유라테크 상한가 기록하면서 대부분 세종시 관련주가 상한가 기록하고 시장 대비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로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올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0.65% 상승하면서 9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CJENM에 대한 자회사인 케이블 TV, SO 4개사의 지분을 매각한 것에 대해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현재는 1.8% 상승한 31,1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람인 HR이 장 초반부터 3% 넘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7.6% 급등하면서 17,6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사람인 HR을 상장 이후 단기간에 7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으나 어제 장 마감 이후 이를 해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강동석이었습니다. 벌써 3월의 중순인데요. 꽃샘 추위 잘 대비하셔서 따뜻한 봄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 통해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박스권을 넘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숨고르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으니까 내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아주 견조하게 좀 그렇게 받아주면 참 좋은데 오늘 조정을 받긴 받고 지수도 별로 안 밀립니다. 하지만 종목들의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너무 대형주 위주로만 매기가 몰리기 때문에 대형주 하나만 플러스를 보여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수가 약 0.46포인트 정도 보합권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이 상승을 유지를 하면서 시장을 반등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아무래도 그런 종목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체감 지수가 낮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대형주 중형 옐로우 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로 좋은 진행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악재를 통해서 급락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리시는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런 상황에서의 돌파구로 대안을 좀 찾자면은 최근에 테마 종목들이 상당히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대표 주자들이 어제 오늘 정도 그다음에 그 전까지 계속 좀 급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일부라도 단타를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을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존 테마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 관련 테마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있지만은 그래도 워낙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최병훈 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 볼게요. 5가지 종목으로 꽉 채우셨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LG이노텍과 대우조선해양은 7.7%, 4.5%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OCI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 수익이 났었는데 오늘 장에서 좀 많이 밀리잖아요. OCI부터 좀 점검해 주십시오. 그렇죠. OCI 같은 경우는 사실 31만 8천 원까지 올라갈 때만 해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었던 종목인데 아쉽게도 그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2단 상승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지금 중기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4% 가까운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역시 뭐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폴리실리콘 가격의 급락입니다. 그래서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름세를 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만은 투자자들께서 또 좀 잊지 말으셔야 될 게 대형주들은요, 사실 어느 정도 정해진 틀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하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악재가 발생해서 급락 나오면은 그런 경우에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아버리고 시간을 많이 끌고 내려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거기서 저점을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OCI 같은 경우에도 오늘 폴리실리콘 가격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요소는 아마 저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자라면은 매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경우라면은 아무래도 가격 떨어질 때 무조건 사는 것보다는 내려갔다가 좀 강한 반등이 나올 때, 강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요. 그렇게 사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LG이노텍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진행이 괜찮습니다. 뭐 오늘도 수익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만은 수익이 또 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해서 이쪽은 조금 더 끌고 가셔서 목표치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고요. 뭐 나머지 종목도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지금 또 하락 반전이 됐고요. 2포인트 빠진 2042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장 개장한 지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수급을 잠깐 제가 좀 보면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기는 한데 장은 좀 힘을 못 쓰는 분위기거든요. 전문가에게 투자 전략을 여쭤봐야겠어요.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네. 일단은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급등 이후에 어제부터 윗전, 그러니까 지금 2050포인트 윗선에서 계속해서 좀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도 일단 너무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그러니까 소폭의 지금 매수를 좀 보이면서 일단은 좀 관망세가 좀 더 강하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매도 주체는 투신이겠죠. 지금 벌써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800억 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엄청나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오늘도 한 3천억 이상의 물량을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그러한 물량을 오늘 뭐 개인이 받아주고 개인이나 외국인이 좀 받아주는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외국인이 매수세를 확대시키지 못한다라면은 투신의 매도가 강화될 경우 시장 뭐 추가적인 급락도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갭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급반등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뭐 2월달, 3월달 초에 대한 고점 라인을 갭으로 뚫었기 때문에 매수세는 상당히 좀 강하지만 그러니까 갭 라인이 아무래도 메워진다라면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지금 2026포인트, 5포인트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뭐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그 추세적으로 밑방향을 보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외국인이 매수를 좀 다시 지금 지속하는 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위로 보시는 게 좀 맞다. 하지만 일단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만큼 좀 나와준다라면은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좀 소화하고 넘어가야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외국인이 소화해 주는가 그리고 이 부분만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달러 강세를 좀 보이면서 우리나라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의 흐름을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QE3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좀 강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환율 자체가 지금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을 떨쳐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약세 속도보다 엔화가 약세가 되는 속도가 훨씬 더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도 지금 N1 환율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100엔을 환전할 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1,550원을 줘서 N1을 그러니까 지금 엔화를 받았다면 이제는 1,350원을 주면서 지금 N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같이 지금 엔화도 약세가 되고 원화도 약세를 이어가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약세 속도가 조금 더 느리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수출 경쟁력에는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다는 부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달러 강세 국면에서 환율이 오르긴 하지만은 수출주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지금 기관들이 어떤 업종을 좀 매수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전기전자,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 좀 매수를 좀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를 좀 마무리하고 현재로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조금이나마 좀 매수세를 좀 전환되는 그런 업종으로서 좀 저가 매수에 좀 가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의 매도는 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물량을 프로그램이나 외국인이 받아내는 흐름이 좀 나온다라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팀장님 환율 좀 자세히 짚어주셨고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실지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예. 아침 쪽에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이제 조금 시가 대비 좀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 아침 쪽에 좀 자동차 그리고 조선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이렇게 조선주 그리고 자동차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우세적인 위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까지 연결해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어저께까지는 그 선물 매수에 대한 어떤 차익 기준이 이제 청산이라고 그러죠. 청산 흐름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부담을 줘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매수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었는데 지금은 좀 반대 좀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조선주가 상승폭이 좀 많이 둔화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철강과 화학이 상당히 약한데 기관의 매도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물 시장이 좀 약한 이유는 아무래도 철강과 화학 쪽에서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 조선주가 상승폭이 좀 많이 둔화가 됐다는 부분이 좀 악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 업종에서 조금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시장이 그래도 지금 2040포인트 위에서 조금 버텨준 이유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선물을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베이시스를 현재 잡아주고 있다는 게 시장이 그래도 그만큼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앞쪽에 매도가 나왔다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29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됐다가 지금 현재 매수가 다시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일단 업종 쪽에서 힘이 빠지고 있지만 지금 정도 버텨주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선물 쪽에서는 지금 정도 베이시스를 좀 잡아주는 게 그만큼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아침 쪽 을 일단 마무리를 하고 오후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베이시스 쪽을 계속해서 좀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 계속해서 관찰을 좀 하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예. 자, 그렇다면 전략이 다 나왔는데 자, 일단은 현물 쪽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기관의 매도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침 쪽 같은 경우에 제가 선물의 미결제 동향이나 이제 베이시스만 조금만 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업종 쪽에서 지금 현재 화학과 철강에서 너무 좀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기관이 현재 추진이 87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펀드 환매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펀드 환매 자금을 위한 현금 확보 차원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기관의 매도는 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만약에 조금 약세로 꺾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놀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받쳐주는 힘이 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파생 포지션 싸움이 상당히 좀 극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른 전문가들이 눈치 보기라고 조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반대 의견 좀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눈치 싸움보다는 포지션 싸움이 좀 너무나 좀 심하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저께부터 조금 외국인과 개인들의 포지션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화면이 어저께 외국인과 개인들의 그 선물 포지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 선이 개인들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외국인인데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본다면 콜옵션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화면에 나가는 콜옵션 그리고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 풋옵션 동영상도 보시면은 극하게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제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개인들이 선물 쪽 매도의 어떤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콜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콜옵션을 매도 쪽으로 잡고 있지만은 개인들은 그 위쪽으로 그 콜옵션 매수 쪽으로 이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업종과 그리고 선물 베이시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파생 쪽을 보시면서 개인들과 그리고 외국인들 파생 포지션 싸움도 계속해서 포지션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를 오늘 시장 그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하셔야 시장 방향성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예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태근 전문가님 투자 전략까지 짜봤고요. 중국 증시도 출발이 됐는데 분위기 어떤지 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출발했는지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원자바오 총리 발언 이후로 중국 증시가 2.6%나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지금 오늘 중국 증시는 전일 하락세에 따른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0.3% 상승한 2,39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수 물량들 꾸준히 유입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전인대 폐막 전 있었던 원자바오 총리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인 부동산 긴축 정책에 대한 강도는 유지해 나갈 것이란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좀 출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서 성장률 또한 희생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들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어떠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인대 기간 동안 상무부에서 가전 하향 조치를 연장하고 가구 2구 한신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진작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인대 이후 이러한 정책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지만 부동산 시장과 수출을 둘러싼 우려감들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긴축 정책 강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이 선성장 후 분배에서 선분배 후 성장으로 정책이 좀 변화될 것이란 우려감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보았을 경우 이러한 것들에 따른 중국 증시에는 단기적인 증시의 부담을 나타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경우 중국의 경제 제도 자체가 구조가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던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들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 전인대 동안 올랐던 상승분을 다 전일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큰 급락세를 계속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증시의 부담 이후 다시금 상승 기조로 이끌 확률이 높은 만큼 중국 본토 증시 안정적인 상승 기조는 당분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사볼 만한 종목을 들을 차례인데요. 먼저 홍 팀장님께서 앞서서 OCI 좀 짚어주셨었는데 홍 팀장님께서도 2월 27일에 매수를 해보자라고 주셨던 종목인데 손절가가 이탈이 됐고요. 손절가 이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주가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들고 계신 분들 대응 전략 좀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매도세가 강화가 되고 있죠. 추가적인 매도 하락이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폴리시리콘 값이 하락한다는 것 자체는 공급이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여건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지금 악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이것이 좀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균형을 좀 이루어 가야만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할 텐데 현재로서는 상품값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그러니까 OCI도 그렇고 오늘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품값이 급락하는 종목들에 지금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수급이 개선되기보다는 조금 더 확인 뒤에 좀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물론 바닥은 가격적으로 찍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상승 전환까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일단 리스크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61선 기준으로 일단 손절가를 좀 손절이 안 되신 분들은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서 추가적인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OCI 점검해 주셨고요. 오늘 사볼 만한 종목은 어떤 기업입니까?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게 뭐냐? 오르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좋지 않은 거는 지금 폭탄에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그렇고 철강 업종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OCI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는 종목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관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테마가 있는 쪽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동아 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최근에는 급등을 한번 했었죠. 뭐 해저 터널을 뭐 뚫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관심권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GTX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GTX는 뭐냐면은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인천도 그렇고 뭐 동탄도 그렇고 수도권과 굉장히 좀 빠르게 연결하는 그런 지하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분당선도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분당에서 강남까지가 한 15분 만에 도달이 좀 가능한 지금 고속철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착공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뉴스가 나온다라면 아무래도 테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간단하게 언급드리자면은 그동안에 뭐 음봉이 길게 뭐 달린 지금 음봉이 계속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뚫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21선 돌파 시에도 장대 음봉 241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 그러면서 저점이 좀 높아지는 패턴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널 굴착이라든지 지반 개량 분야에서 국내 독점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GTX 부분의 얘기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실적도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관심 갖자. 오늘 같은 경우는 11,600원 현재 시점이겠죠. 11,600원 좀 빠졌을 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최대 뭐 11,800원까지 매수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좀 매수 관점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13,000원, 481선까지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좀 짧게 21선 기준으로 11,200원이 되면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팀장님 종목 동아 지지를 받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듣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어제 주셨던 한일사료가요. 손절가가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뭐 손절까지 이렇게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손절가 되면은 그냥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절가 드리는 게 그만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손절 꼭 하시고요. 오늘 5%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쨌든 수익을 못 드리고 어쨌든 손절을 하게 해서는 그 부분 제가 죄송하다 먼저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목표가 손절가는 제가 후에 AS를 안 해드리라도 꼭 지키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 같은 종목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들어간 것보다는 단기 테마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가를 꼭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종목 듣겠습니다. 네, 오늘 좀 단기 종목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어롱인더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화학, 필름, 패션, 산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업 부분적인보다는 그동안 코어롱이라든지 코어롱인더가 조금 주가의 압박을 받고 있던 소송 리스크 요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듀폰과 코어롱 간의 소송이 일단은 국내에서 사실상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중지처분 그리고 내사 종결을 하게 되면서 법원 다툼까지는 안 가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듀폰과 코어롱이 이렇게 조금 합의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송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고 이제부터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게 된다면 수급적인 부분에 먼저 특징적인 부분이 일단 기관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급이 이렇게 그 우월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자세하게 뜯어본다면은 투신이 계속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적극적으로 투신의 수급 보시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제가 그 항상 121선과 24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은 항상 241선까지 반등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거의 좀 못 미치고 조정을 받았는데 요 근래 좀 60일선을 지지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2차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생각했던 매수가가 72,500원인데 그다음에 일단 조금만 수정할게요. 72,500원 이하로 다시 한번 좀 설정을 하면서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절가를 좀 제시한다면 최근에 지지받고 반등을 줬던 69,200원을 손절가를 먼저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중기적인 목표가가 될 수 있는 좀 241선 부근인 81,500원을 목표가로 다시 한번 좀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잡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 봐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이어갈 거고요. 참여 방법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종목 상담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